안녕하세요. 구플쌤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 국어 시간이 왜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 시험 볼 때, 내신이나 수능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첫 번째 일단 뭐냐면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개념. 자, 그래서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직유법, 은유법, 뭐 대조, 비교, 유추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선택지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빨리 그거를 인지하고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이 개념 부족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즘 뭐 EBS나 이런 데 보면은 개념 그 강의, 인강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강사 얘기하는 게 EBS의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뭐 이런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면은 그거는 결국 이 개념을 정리하는 어떤 뭐 강의 같은 거, 뭐 책 같은 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공부하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활용해가지고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어휘가 또 부족한 경우가 또 상황이 또 심각하죠. 예. 또 어휘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이제 강사 시작을 할 때 수업을 이제 처음에 하는데 그 작품의 이제 주제가 주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체성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쭉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3시간 동안 막 열강을 하면서 설명을 쫙 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결국 주제는 주체성이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성 얘기를 뭐 하여튼 수백 번 한 것 같아. 근데 맨 수업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뭐야 했더니 선생님 근데 주체성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계속 3시간 내내 얘기했어. 근데 주체성이 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강사 생활을 시작할 때 설마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이 고등학생이 모를까 싶어가지고 주체성이 뭔지는 설명 안 하고 그 지문에서 주체성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주체성이 뭐냐. 걔는 거의 3시간 동안 수업을 못 들은 거야. 어찌됐건 간에 그 정도로 어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휘 부족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물론 어휘책을 하나 사서 뭐 영어 단어처럼 줄줄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어휘책이라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국어 텍스트 같은 거를 공부할 때 모르는 어휘를 그때그때 옆에 적어 놓고 그리고 뭐 엄마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그때그때 찾아봐야 돼요. 물론 뭐 국어 사전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되게 없으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그 뜻을 옆에 적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어휘 공부에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문맥에서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찾고 문맥을 통해서 자꾸 이해하는 거.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오래 가고. 사실 우리들이 다 원어민이잖아요. 우리는 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국어는 좀 한 국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 어휘를 어렸을 때부터 뭐 어휘책 가지고 다 보케블러리 해가지고 뭐 한국어 어휘 만 단어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익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어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꾸준히 해.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이제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하지만은 그거를 스마트폰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어휘는 모르는 어휘는 옆에 딱 이렇게 적어 놓고 바로바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뜻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그 문장, 센텐스, 문장 속에서 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넘어가면 어휘는 자연스럽게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휘 부족 또 이 시간 부족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개념과 어휘 두 가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실전 훈련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전 훈련, 실제로 이제 시험지를 시간을 재서 이게 풀어보는 훈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형,
유형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요게 또 익숙하면은 이게 또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떤 시간을 재고 자꾸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소화해 보는 거, 그렇죠? 그거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실전 훈련을 뭐 많이 그러면 한다고 하면은 결국 시간 단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 실전 훈련은요, 그냥 뭐 꾸준히 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보면 끝이에요. 그 이상 뭐 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더 이상 향상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초창기에 좀 하는 게 실전 훈련이지, 이 실전 훈련만 한다고 해서 내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개념은 그렇게 인강을 통해서 좀 듣고, 어휘는 그때그때 자꾸 찾아보고, 그리고 실전 훈련은 또 몇 번 해보면 되는 건데, 본질적으로 요것이 요 세 개가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 친구는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하위권.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부족한 친구들은 중하위권. 근데 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결국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독해력과 사고력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독해력과 사고력이 되는 친구들, 요게 해결돼야 시간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상위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독해력과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시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지문에 보통 5문제 정도가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국어가. 그럼 요 지문과 문제 5문제를 다 푸는데 이제 보통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4에서 한 8분 정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짧고 쉬운 지문은 한 4분 걸리고 좀 길고 어려운 지문은 한 8분, 뭐 물론 뭐 경우에 따라 10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뭐 평균적으로 한 6분 걸린다,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6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지문을 읽는데 뭐 한 3분, 2, 3분,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뭐 한 2, 3분 또는 3, 4분 정도 그렇게 이제 소요된다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을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 원어민 아닙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어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유창하게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린 건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2, 3분이면 이 지문을 읽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문을 2, 3분 동안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이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되느냐. 그러니까 이 지문의 뼈대나 주요 내용이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고 B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7, 80%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지문이라는 게 있으면은 지문이라는 건 어떤 그 지문의 흐름과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시든 소설이든 상관없습니다. 지문을 잘 읽는 학생은 지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조와 흐름이 정확히 보이는 거지. 얘는 지문의 어떤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독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지문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요 지문이 그냥 이렇게 그냥 줄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소설이든 뭐 비문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딱딱딱 잘 잡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잘 못하는 친구는 그냥 이 상태로 보이는 거지, 글이.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시라면은 시의 어떤 뼈대, 상황과 정서, 태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고, 소설이라면 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이유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은 결국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 지문의 주요 내용과 그 주요 내용과 관련된 그 곁가지들을 잘 판단하냐를 물어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주요 뼈대가 이렇게 이 지문의 뼈대가 있다면 그 뼈대 외의 내용도 내가 빨리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뼈대를 잘 파악하면 외부 내용도 잘
찾아보기가 빠른 거지. 근데 지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왔다리 갔다리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 독해력이 되는 아이들은 왔다리 갔다리를 여러 번 안 합니다. 한 서너 번 어려운 문제는 한 서너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딱 근거를 찾거든. 근데 독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친구들은 왔다리 갔다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왔다리 갔다리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거죠. 예.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한다는 거는 지문의 주요 내용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에서도 보기나 이런 게 나올 때 내가 판단하는 능력, 사고력이 또 부족한 친구들은 굉장히 그 근거를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결국에 관건은 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건은 독해력,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족한 독해력, 사고력을 향상시키면 자연히 시간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독해력, 사고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그것만 고민하면 시간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독해력, 사고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독해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 있어. 그 지문이 조금 어려워. 내 수준으로는. 그렇죠? 이걸 뭐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예. 여러 번 읽으면 그 지문과 문장 속의 행간의 의미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시라면은 그 시의 어떤 주제와 개념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파악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세 번째 볼 때는 그 영화에서 인물들의 대사의 의미, 그리고 그 영화 속에 숨겨진 장면의 의미들, 그리고 그 영화의 어떤 소품들, 그 주인공 뒤에 사과가 놓여 있으면 사과가 왜 거기 놓여 있는 데까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지문을 두 번, 세 번, 네 번 사실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거.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문제집을 사서 한 번 보고 푸는 것보다는 한 번 풀고 마는 것보다도 여러 번 풀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국어 지문은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교보문고에서 멋진 책을 사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한 번 읽고 던질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으면 참 좋습니다. 사실 그 책을 한 번 읽고 그 책에 담겨진 내용을 몇 프로나 내가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사서 내가 그걸 한 5시간 동안 읽었어. 5시간 동안, 5시간이면 300페이지 읽지 않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300페이지 정도는 한 3시간이면 보통 읽는데 2시간인가? 그만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5시간 동안 내가 읽는다 그러면 그 300페이지 내용 중에서 내가 5시간 읽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판단하겠어요? 그 책을 한 3번 읽어야 돼요. 예. 그 책을 한 3번 읽으면은 그 책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0번 읽으라고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 봐야 소용이 없어. 얘들아, 이 지문의 내용은 이거야. 가르쳐주는 거는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우칠 때 내 실력은 향상되는 거거든. 내가 스스로 이런 의미였어? 할 때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누가 이런 의미래 나한테. 그렇구나. 끄덕끄덕. 이게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계속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러 번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결국은 독해력이라는 거는 읽고 생각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때는 이제 뭐냐 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속에 또 어떤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어떤 추론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뭘 물어봤지? 이게 왜 답이지?
이 답의 근거는 여기 있지. 내가 이 답의 근거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읽어내야 되지? 내가 이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사실 문제라는 거는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지문을 이해했으면 지문을 잘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었어야 하지를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지문을 읽는 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 지문을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중심 내용이 두 번째 문장이 아니고 네 번째 문장으로 판단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지문 읽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서 그 지문을 읽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국어가 지문이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지문이 중요하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지문 읽는 법을 내가 배우는 거지. 왜? 문제라는 거는 보통 출제자가 그 지문에서 네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곁가지들도 있는데 곁가지도 지문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한 사람은 금방 곁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내용 옆에 있는 곁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를 통해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자꾸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내가 이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지문을 읽고 어떤 논거, 근거를 판단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구했다라는 내용을 내가 적을 필요가 있어. 왜냐면은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뜬구름 잡기가 돼. 예. 대략 그런 것 같기는 해. 근데 뭔가 명확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쌤이 이제 예전에 그 수업을 할 때 정말 그 천재급의 막 아이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서울대 갔죠. 그렇죠? 어마어마해. 국어 실력이. 그냥 막 시험은 봤다면 100점이야. 국어에서 100점 맞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국어는 정말 100점 맞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쌤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예. 수학을 좀 문과인데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뭐 항상 100점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중학교 때 생각, 고등학교 때도 잘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잘했고 중학교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는 아니고 존재감이 없어. 좀 조용히 그냥 뒤에 있어. 그냥 뒤 조용히.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근데 수학은 또 워낙 잘하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그 선생님이 딱 들어와.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쭉 보는 거야. 그럼 입안에 공부를 제일 잘 수학 시험을 제일 잘 본 애가 있잖아요. 사실 뭐 전교에서 제일 잘 참 너무 자랑을 전교에서 제일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딱 들어오면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이 최용훈인데 입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나를 최용훈을 모르는 거야. 듣보잡인데? 누구지 얘가? 하면 그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첫 시험 끝나면 항상 최용훈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만 떠들고 놀다가 깜짝 놀라서 벌쩍 일어나요. 그럼 그 선생님이 나를 딱 봐. 보면서 100점. 오그라드네.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이런 일이 매 학기마다 매년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뭐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수학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고 이러면은 100점이 잘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쌤이 좀 이렇게 그 공부가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다니지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국어 100점, 이거는 진짜, 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국어 100점 맞은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국어는 진짜 100점 맞기 힘든 과목이에요. 물론 뭐, 그 내신의 문제 질이 좀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어 100점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쌤이 그 가르쳤던 그 아주 그 천재급의 뛰어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 몇 명은 국어를 계속 100점 맞는 거야. 예. 쌤도 문제를 풀 때 한두 개씩 나가는데 얘가 계속 100점 맞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가
공부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문제집 한번 봤더니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지문의 그 내용을 쫙 정리하고 문제. 나는 이 문제를 A라는 이유로 답이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맞았으나 1번이 답인 이유는 A가 아니고 B다. 그럼 내가 왜 이걸 A라고 생각했을까? 나의 사고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내가 B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이렇게 읽었어야 했다라는 걸 깨알같이 써놓는 거야.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수정하는 거죠. 자기의 사고 과정을 그렇게 수정하고 있더라고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이게 답이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틀렸어. 해설지 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다음에 그 문제는 또 틀립니다. 내 사고 과정이 수정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쓰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쌤이 항상 국어의 풀이 과정에 따라서 써라. 국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그렇죠? 예. 여러 번 읽고 계속 생각하고 기록하고 공부의 기본은 어차피 이거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과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문의 흐름을 정리해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내가 어떤 그 지문과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지금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쌤은 그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독서를 한다면 같은 책을 3번 이상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지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짧은 지문도 독서라고 생각해요. 독서가 꼭 도서관에서 멋진 책 한 권 사서 그 소파에서 읽는 게 그게 독서가 아니고 짧고 완결된 글을 읽어내는 것, 시 한 편을 읽는 것도 독서고요. 소설 일부분을 읽는 것도 독서고요. 네, 다 독서입니다. 비문학도 독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짧은 지문 있죠. 제시된 제시문.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완벽하게.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마치 시라면 시를 거의 외우다시피 소설이라면 소설의 흐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비문학이라면 비문학의 글의 흐름을 내가 완벽히 파악하도록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또 여행을 갔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대충 푸코의 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쌤이 우리 그 어린 그 아들한테 그 푸코의 진자라는 그 내용을 비문학에서 읽었던 게 있었어. 근데 그 쌤은 그 비문학의 그 푸코의 진자와 관련된 그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완벽하게 설명하더라고. 내가. 내 과학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완벽하게 푸코의 진자의 원리를 그냥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문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은 한 번 읽고 넘어가. 다시 보면 지문이 새로 와. 예. 그러니까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이거를 빨리빨리 많이 풀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오늘 3지문 풀어야지 10지문 풀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시간은 정해놓을 수 있지. 1시간. 내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건데 내 1시간 동안 지문 5개 풀겠어. 근데 지문의 흐름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정리하려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한 지문 공부한 거예요. 예? 그러면 됐어요.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1시간 동안 5지문 허겁지겁 풀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틀렸네 좋아라 이게 아니고 그 지문을 완전히 그냥 씹어서 소화해서 거의 암기할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 소설, 비문학 이 글들은 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예. 그 패턴들이 일정하게 반복이 됩니다. 예. 근데 그 패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낱낱이 공부하면 이거는 끝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다. 그럼 그 시를 내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이별의 시가 나오면요.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소설에서 운명과의 갈등을 다룬 그런 소설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 소설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그러면은 다른 운명과의 갈등을 다룬 소설도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회전력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다. 그러면 회전력의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그 지문을 통해서 이해해 두면은 회전력과 관련된 다양한 지문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이렇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지문을 여러 번 읽고 계속 생각하고 문제풀이의 사고 과정을 내가 기록을 하면서 지문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씹어서 내가 이 지문을 항상 소화하고 넘어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내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간 부족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뭐 아시겠지만은 시간 부족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지문을 일단 읽을 때 나는 지문의 주요 내용, 핵심 내용 중심으로 지문을 거의 7, 80%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지문의 근거를 빠르게 찾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왔다리 갔다리를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안 할 수 없습니다.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고난도 문제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내신이든 수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결국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외 개념이나 어휘나 실전 훈련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념 같은 경우도 결국 독해력 사고력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독해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돼. 그러려면은 뭐야? 나의 지문과 문제를 내가 완전히 씹어서 그냥 끝을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낱낱이 해부를 하고 완전히 소화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세요. 문제를 많이 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좀 얘기하자면은 우리 그 쌤이 예전에 그 재수 종합반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재수생들 중에서 아주 그 훌륭한 학생들 중에서 다른 과목을 거의 만점 받았는데 수능에서 이 국어만 5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어는 감으로 하다가 실제 수능에서 재수생 만나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야. 난 오늘부터 매일 모의고사를 1회분씩 풀겠어. 매일 모의고사 45문제를 매일 푸는 거예요. 매일. 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죠? 근데 이 애요, 결국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45문제를 허겁지겁 풀고, 그렇죠? 뭐 한 두세 문제 틀릴 거 아니야, 잘하니까. 이거 해설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는요, 그냥 쇼파에서 책 한번, 책 하나 쓱 읽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요렇게 공부하는 건 이건 쉬운 공부 방법이에요. 너무 쉬운 공부 방법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내 뇌에 스크래치가 가고 내 머리에 그 문장들과 글들이 각인되면서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간 그 부족 문제가 꼭 해결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